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콜레스테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콜레스테롤은 나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 모든 세포막을 구성하는, 세포벽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입니다. 구조가 되는 거죠. 벽돌 같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호르몬, 또 특히 성호르몬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성호르몬의 전조물질, 그러니까 원료물질이 됩니다. 모든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성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원료가 또 콜레스테롤이고요. 또 담즙 생성에 깊이 관여합니다. 담즙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요. 비타민 D 생성에도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해롭다라는 말부터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콜레스테롤과 고지혈증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편견을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고요,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이렇게 배우고 또 부르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콜레스테롤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댓글에서 저희 영상에 이 점을 지적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근데 우리가 편의상 어느 것이 더 높았을 때 우리 몸에 악 영향을 미치냐,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들을, 언어들을 사용했을 뿐이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들이죠.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았다면 우리 몸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런 LDL과 HDL의 차이는요, 성질뿐만 아니라 운반 역할의 차이를 띠게 됩니다. 이 콜레스테롤들은요, 우리 몸에서 지방 성분들, 물과 섞일 수 없는 물질들을 옮겨주는, 운송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물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이 콜레스테롤은요, 우리 몸에서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기차라든지 트럭같이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들을 옮겨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LDL은요,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요, 온몸으로 보내는 배달차 역할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HDL은 혈관에 남아있는 콜레스테롤을 다시 간으로 회수하는 청소차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둘 다 필요하지 어느 것은 나쁘고 어느 것은 좋다고 말할 수 없죠. 다만 LDL은 우리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주범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하기 쉽게 나쁜 콜레스테롤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하지만요, 우리 몸에는 꼭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필수적인 콜레스테롤이다, 이렇게 오늘의 오류를 바로 좀 잡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몸에 LDL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고요, 콜레스테롤이 회수되지 못하고 혈관벽에 오래 머무르면서 산화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콜레스테롤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잘 이동하고 잘 회수되고 있느냐입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냐, 이 문제인 것이죠. 총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는 참고 자료에 불과하고요, 이 숫자 하나만으로만 혈관 건강을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성지방은 식사나 음주, 운동에 따라 하루에도 크게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고기를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오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의 약 80%는 간에서 직접 만들어집니다. 음식으로 들어오는 양은 약 20% 정도에 불과하고요. 또 중요한 점은 콜레스테롤 합성이 지방보다는 탄수화물, 특히 단순당을 섭취를 많이 했을 때 그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점입니다. 하얀 쌀밥이라든지 흰밀가루, 빵, 설탕, 과자처럼 정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에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한의원에 오셔가지고 저는 고기도 안 먹는데 고지혈증이래요. 저는 말씀드립니다. 고기를 안 먹어서 고지혈증이 오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들 보통 밥에 김치만 드시거든요. 반찬을 제대로 꺼내지 않고 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갱년기 이후에 호르몬 관계로
또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 그래도 올라가는데 자식들 다 크고 뭐 남편분도 밖에서 드시고 집에서 혼자 점심 저녁을 드시는 분들은 진짜 간단하게 밥과 김치, 짠지 이런 것만 드시기 때문에 고지혈증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은 것이죠. 오히려 밖에서 고기 먹고 이렇게 회식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고지혈증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아도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내장 지방이 많은 체형에서는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육류를 끊는 식단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죠. 중요한 것은 한 가지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 채소, 지방, 탄수화물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골고루 먹는 것이죠. 지방 역시 무조건 줄일 대상이 아닙니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줄이되 올리브유, 견과류, 생선처럼 불포화 지방산은 오히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또 버터를 건강식으로 권하기도 하죠. 또한 이 콜레스테롤 수치는요 개인 간의 기능과 유전적 체질에 따라 기본값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정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유전적인 측면과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총 콜레스테롤, LDL, 중성지방, HDL 중에 수치 하나만 피크를 찍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원인이 좀 불분명한 거예요. 사실은 이 서너 가지 수치가 비슷하게 높은 것이 이해가 가는 측면인데 어느 한 개만 확 높다든지 이런 경우를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죠. 하여튼 식단을 바꿔도 수치 변화가 크지 않은 분들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고위험군에 해당된다면 관리 기준은 완전히 달라지죠. 경계선에 있다든지 식이요법을 해서 줄어들 수 있다든지 이런 분들과 고위험군, 이미 심장에 질환이 있었거나 이런 분들은 상황도 다르고 어떤 말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콜레스테롤 약, 특히 유튜브에서도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스타틴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부작용이 없지 않다고 하죠. 하지만 이 약을 무조건 먹어야 할 약도, 무조건 위험한 약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병력이 있거나 관상동맥 질환이 확인된 분들은요 LDL 수치를 적극적으로 낮춰야 되고요. 이런 경우 부작용의 어떤 우려에도 불구하고 스타틴은 필수 치료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특별한 질환이 없고 그런 분들까지 무조건 이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것은 또 아니죠. 스타틴은 수많은 임상 연구를 통해서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을 확실히 낮춘다는 것이 입증된 약입니다. 논쟁이 있기는 합니다.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약은 아니지만요, 이 스타틴은 위험보다 이득이 훨씬 큰 약에 속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이것입니다. 먹어야 할 사람은 정확히 복용하고 먹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괜히 겁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에 약을 줄이던 끊던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한의원을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드시는 약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심한 분들은 17가지, 21가지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봤어요. 근데 이런 약들이 하나씩 늘리다 보면 나중에 뭘 빼야 될지를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건강서적들 보면 어떤 약을 조절해서 빼고 넣었더니 건강이 훨씬 좋아졌더라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에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스스로 이 2개는 빼고 먹자 이런 식으로 약을 줄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한테 댓글로 제가 수치가 얼만데 약을 먹을까요 말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경우 굉장히 난감해요. 반드시 그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콜레스테롤은요 적이 아니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LDL과 HDL은 좋고 나쁜 물질의 차이가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어디로 보내고 어떻게 회수하는지의 역할의 차이이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는 음식 하나로 결정되기보다는 간의 대사기능, 생활습관, 개인의 체질, 유전 그리고 호르몬 같은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건 고기를 끓는다고 이게 능사가 아니고 수치만 보고 지나치게 겁먹을 이유도 없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을 과다를 줄이고요, 지방은 잘 골라서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고요, 혈관이 건강하게 순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운동이 필요한 것이죠. 약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꼭 필요한 분들에게 스타틴은 생명을 지켜주는 약이지만요, 모든 사람이 무조건 먹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먹어야 할 사람은 정확히 복용하고 먹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괜히 이 약에 대해서 터부시하지 않는 것, 이 균형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는요, 숫자를 낮추는 싸움이 아니라 혈관을 살리고 삶의 질을 지키는 과정이라는 점, 오늘 영상에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